사람들이 인생 역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속에서 자신감과 희망을 찾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톡톡동인이 만날 주인공, 바로 목욕탕 세신사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변신한 성호그룹 손명익 회장입니다.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호그룹 손명익입니다. 그룹의 회장님이라고 해서요, 연세가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십니다. 네. 예,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인생 역전의 주인공으로 많이 알려지셨어요. 네. 25, 6년 전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회장 자리에 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은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상상도 한 적 없었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인생 역전이라는 단어를 꿈꾸잖아요. 예. 우리 회장님께 인생 역전이란 어떤 네. 걸까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이룰 때 어떤 성과였던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어찌 보면은 남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목표를 갖고 꾸준히 걸어온 결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네네.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자리를 옮겨서 사업 얘기, 또 인생 역전의 드라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가시죠. 네. 자, 손명익 회장과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손명익 하면은요, 성공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그 뒤에 가려진 이 과정의 스토리가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희망적이잖아요. 오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방송을 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오늘 회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자기가 늘 뭐 환경적으로 불우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때 저 같은 삶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만들어진 인생 역전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오늘 4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손명익 회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명익 회장의 인생을 말하는 첫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석꽤나 썩이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버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고 어디서 태어나신지 궁금하십니다. 저는 형곡의 그 남사라는 어떤 산골에서 자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 많지 않은 농사에 그 가난한 집안의 장손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농사를 지으시고 뭐 산에 뭐 약초 캐시고 뭐 주로 그렇게 생활고를 이겨왔었죠. 그러면 넉넉하지만은 않은 형편이었겠네요.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주로 아버지께서는 늘 뭐 밖에 나무 일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부족한 살림에 저희 집안 일을 다 해도 못다한데 아버지께서는 뭐 늘 동네의 굳은 일만 다 도와주시고 하니까 집에 돌아오시면 어머니가 집에 일이 안 되니까 또 잔소리 하니까 또 가정에 또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다 보니까 또 뭐 어머니께서 또 울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제 호인이시고 참 친절하다 말씀을 들으시지만 오히려 집에서는 조금 책임감을 다 지진 못하셨던 이제 아버님이셨나 봐요. 아버지께서 뭐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뭐 워낙 본인 일보다도 남의 일을 더 많이 챙겼던 그런 분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들이 어릴 적에 조금 더 불만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조금 방황을 하게 된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러니까 늘 집에 뭐 돈도 부족하고 뭐 학비도 못 낼 정도로 육성회비를 못 내니까 학교에서 늘 또 내라고 하니까 부끄러움이 자꾸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불만으로 가는 어떤 모든 것들이 됐던 것 같습니다. 남들과는 또 다른 사춘기를 또 비교적 과격한 사춘기를 지내셨어요. 언제부터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어떤 이유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난 때문에 늘 싸우는 모습에 어떤 그런 게 제 사춘기를 굉장히 나쁜 쪽으로 제 자신을 비관하면서 어떤 사춘기를 맞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좀 나은 자를 보면 그냥 괴롭히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불만이 많았던 걸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격하게 또 네. 사춘기를 좀 힘들게 보내던 시기에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불효를 또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때 그 소년원에도 네. 2번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어요. 네,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얘기는. 뭐 친구들하고 올려 지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선배들이나 친구들이나 후배들 올려가지고 뭐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그 폭력이 결국에는 또 소년원까지 가게 만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때 첫 번째 키워드 아버님의 눈물을 네. 봤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그럼 아버님의 눈물을? 처음에는 뭐 제가 그 소년원 갔을 때는 뭐 어떻게 포기하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갔을 때 교도소에 있을 때 아버지가 다 아버지가 공부 못하고 가난하고 다 아버지 잘못이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진솔하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서 제가 들으면서 아버지가 교도소 와서 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제 마음에 너무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럼 아버님께서 면회 오셔서 하시는 네네. 말씀을 듣고 네. 뭔가 가슴을 울리는 시간이 네. 됐던 거였군요. 네네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님과는 대화가 그럼 많이 없으셨었나요? 그렇죠. 뭐 그냥 뭐 그 고3 시절에 거의 뭐 교수를 들어가면서 거의 중학교까지는 일하고 같은 대화가 많았지만 사춘기가 접어들면서 부모와 했던 대화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도 일하기 바쁘고 촌에 농사일 바쁘고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집에 안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대화라는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거리는 멀어졌고 몇 년 만에 아버님의 진심을 들었군요. 네네네. 그 진심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울기만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기만 울고 그냥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이 교도소를 나가면은 내가 과거에 정말 부모님이 고생하던 모습을 봤는데 단지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했고 그것들이 어떤 가정에 어떤 여러 가지 늘 불협화음을 만들었지만은 나가면은 내가 다시 효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가슴 속에서 한이 되어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네.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눈가가 네네네. 젖어드시네요. 네네네. 예. 네. 그때의 마음은 지금도 이렇게 가슴에는 네, 박혀 늘 있으셨어요? 좀 저한테는 그 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 한이 때로는 아버지 한 때문에 때로는 제가 또 사람은 살다 보면 늘 좀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면 또 다시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를 더욱더 박차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지금 이제 또 아드님도 있으시고 따님도 네네네. 있으시고 네네네. 아버님의 마음을 네. 10분 아시겠네요. 아이고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참 눈물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제 때 한 번씩 이렇게만 이런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데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여미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꾸준히 또 있습니다. 많고요. 네. 사실 이 친구들이 힘들기도 하지만 또 회장님처럼 자기들도 꿈을 찾고 꿈을 네. 쫓고 싶은 욕심도 있거든요. 이런 청소년들, 이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말썽의 선배로서 예.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주 중요한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생각과 고등학교 3학년 생각 그리고 그 고등학교 졸업하던 시절에 어떤 그 짧은 한 3년과 4년 사이에 학생들의 생각들은 크게 바뀌고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환경이나 자기가 지금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어떤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으면은 그리고 뭐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정확한 목표의식만 작든 크든 간에 가진다면은 어떤 그런 것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사고를 많이 치던 손명희 학생이 아버님의 눈물을 보고 나서 네네. 새롭게 인생이 또 변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는지 네. 손명희 회장의 인생을 말하는 두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103명입니다. 아직까지도 뭐 업계에서는 전설이다,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버님의 눈물을 보시고 나서 마음을 바꿔 먹고 이제 소년원에서 나오셔서 새로운 직업을 얻게 돼요. 세상과 이제 딱 대면을 하게 되시는데 바로 어떤 직업을 얻게 되시죠? 교도소에서 나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까 뭐 제가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공부도 많이 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고 생각하고 밥만 먹고 재워줄 수 있는 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탕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다 해서 목욕탕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었습니다. 아, 그러면 네. 목욕탕 이제 세신사로 일을 예, 예. 시작하게 되십니다. 네, 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103명 정말 힘들게 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요 기록이면은 전국적으로 어떻게 랭킹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제가 1위일 것 같습니다. 아, 현저한 깨지지 네, 않는. 예, 깨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뭐 옛날 얘기긴 하시지만 네, 네. 그렇게 잘 세신하는 네, 때 잘 미는 네. 비법, 방법 이런 네. 게 있을까요? 일단 때는 이렇게 우리가 때타올을 가지고 예. 그냥 이렇게 문지르면은 따갑기만 따갑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밀어 올리거나 위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밀어 내리면은 예. 자동적으로 이게 눌력해 가지고 같이 때가 아프지 않고 예. 잘 밀리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밀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예. 피부가 이렇게 물러지고 따갑고 그냥 계속 이렇게 밀어 올려야 됩니다. 아, 지금도 혼자 네. 사실 때는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저도 예. 제가 남의 때는 밀어줬는데 예. 제가 아직도 건강한지 제가 제 몸을 이렇게 새신자들한테는 아직 잘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들 보고 좀 등 좀 밀어라 갖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하우는 전수해 주셨어요, 아드님께? 예, 전수해줬죠. 이렇게 하면 잘 밀린다. 열심히 했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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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그때는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명절 하루 전날이었었죠. 설 명절 하루 전날 목욕탕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물을 받고 있는데 손님이 오기 시작해서 예. 그 손님을 저녁 9시 반까지 목욕탕에서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래서 103명 정도의 때를 밀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하고 나니까 손가락과 발가락 10개가 이렇게 다 갈라지고 어떤 그런 고통을 또 겪어보면서 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3,000원, 뭐 4,000원 이렇게 5,000원 요 돈 떼매를 주고 받는 돈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황하던 시기를 지나서 직장을 얻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방황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걸 이제 참고 또 노력하고 네. 이런 네. 과정의 순간이 사실 어려운 법한데 네. 어떻게 그러면 이겨내시고 열심히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냥 뭐 돈만 모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수협 권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협 권고에 매일같이 딱 목표를 정해가지고 적게 벌든 많이 벌든 간에 한 달에 172만 원을 내가 여기 일하는 동안은 꼭 적금을 넣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니까 그게 충분히 제가 목표를 잡고 가니까 그때 당시에 1990년도에 한 달에 172만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목욕탕에서 먹고 자고 안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목표를 정해놓고 가니까 그게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왜 172만 원이었어요,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사고 쳐서 뭐 촌에 그 또 변호사 사고 이래 했던 그런 비용 빚도 좀 갚아야 되고 또 그 전에 이미 가난해서 집에 또 빚도 좀 있고 해서 그 빚을 갚고 저도 또 제 개인의 목표를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오로지 그냥 돈만 좀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 한번 해봤었습니다. 뭐 사고 싶은 거 하나,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못 해보셨겠네요, 그때는. 그때 당시에는 못 했었죠. 예. 새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뭐 네. 지금은 좀 나아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뭐 사람들이 되게 긍정적인 시각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별의별 네. 손님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요. 그렇죠. 뭐 지금 생각하면은 그 어린 나이에 울컥울컥 할 때도 많았었죠. 아이고 나도 어릴 때 별 났는데 이런 생각도 아직도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예. 있다 보니까 뭐 어떤 손님은 운동화를 빨아라, 어떤 손님은 양말을 빨아라. 뭐 사실 남의 몸을 밀어주고 남의 신발을 닦아주면은 사실 그런 수모를 때로는 좀 겪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참아낸다는 게 목표가 없었으면 못 참았었을 건데.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참아지더라고요. 사실 103명 정도의 이렇게 일을 본다는 거는 네.
이게 손님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내 단골이 많아서기도 네. 할 텐데 네. 어떻게 고객들을 관리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손님이 그만큼 많이 쳐낼 수 있었던 거는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던 거죠. 예. 시간적으로 될 수 없는데 단골 손님들께서 제가 어리니까 송구나 이제 뭐 늘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날 명절날 또 손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뒤에 손님이 많은데 다음날 오시면은 마사지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안마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손 안 닿는 곳만 깨끗하게 밀어 드릴 테니까 손 닿는 곳은 좀 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양해를 구하니까 손님들께서 그래 열심히 하는데 돈 벌어야지 하면서 다 손님들이 패스해주고 했기 때문에 103명이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거지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린애들은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되지만 단골 손님들은 젊은 친구가 열심히 하니까 송구나 열심히 해라라면서 그렇게 양보도 해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남들이 생각하는 객관적으로 마냥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 세실은 인사라는 직업이.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는 잊을 수 없는 또 직업이기도 하고 인생의 밑거름이 됐던 직업이잖아요. 이 세신사라는 직업, 그 시절 네. 회장님께는 어떤 시절이었을까요? 제가 구두를 닦고 때를 밀 때 제가 잘했던 게 거기에서 어떤 장사를 배우고 사업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욕탕에 그냥 때만 밀어주는 게 아니고 손님이 들어오라고 해서 때를 밀어준 게 아니고 안에 늘 이제 뭐 이렇게 목욕탕 청결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갈 때마다 혼자서 이렇게 샤워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자기 몸을 밀고 있으면은 제가 항상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떼수건을 말아서 들어가서 아무나한테 등을 밀어줍니다. 아 그럼 괜찮다면 아닙니다 서비스입니다라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그 손님들이 나와서 그래 송구나 고맙다 하면서 음료수 한 병 이렇게 주면은 저는 그거 안 먹고 나눠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그러면 그 단골이 또 무상으로 밀어줬던 단골이 그래 송구나 들어가네 때 잘 밀었는데 때 안 밀어봐라 라면서 그래서 우선 고객이 저한테 시키지 않아도 제가 먼저 하니까 고객께서 계속 저를 찾아주고 불러주더라고요. 구두도 똑같습니다. 손님이 일반적인 사우나 같은 데 가보면은 손님 신발 갖고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손님 신발 놔놓고 가십시오 하면은 구두를 닦지 마라 해도 저는 무조건 닦아 놨었습니다. 닦아 놓고 돈 주면 받고 돈 안 주면은 서비스 해드리고 근데 왜 이렇게 닦아 놨냐고 신경질 내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은 그분들이 다음에 와서 또 저한테 구두를 닦고 그랬던 게 모든 게 기본이 어떤 장사라든지 사업이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준다는 걸 그때 배우게 되었습니다. I can't conceal this way I feel for all the time we spend together forever just gets better. 172만 원씩 네. 매달 모으겠다고 네. 꾸준히 열심히 하셨어요. 네. 얼마 기간 동안 그러면은 제가 저축하셨어요? 4년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4년을. 네. 그 목욕탕 모인 그만둘 돈- 때까지 예,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부모님 집 지어주려고 그래서 적금 넣는 거 가지고 만기 되면은 조그마한 땅 하나 사놓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도 부모님을 네.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기도 했고, 근데 네. 부인을 만나신 것도 이 네. 시절이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네, 네, 예, 네.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뭐 동창회 모임 갔다가 예. 그래서 알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 처갓집에서는 제 결혼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하필 처갓집이 목욕탕 앞에 있어서 예. 그래서 애인이 해필이면 목욕탕에서 구두 닦고 떼민다고 굉장히 반대를 했었죠.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장님을 선택한 네. 이유가 뭘까요? 사모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건 따지고 그렇게 안 하고 본인이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자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뭐 좋았다면서 그래서 요즘도 그 말 때문에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생 역전의 주인공 손명익 회장의 인생을 말하는 세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1톤 트럭입니다. 이제 세신사로 그래도 잘 나가셨어요. 하시다가 다시 직업을 바뀌십니다. 이제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철과의 만남이 시작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떤 계기로 직업이 바뀌신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던 목욕탕 앞에 새 목욕탕 큰 게 하나 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이를 이제 먹고 결혼도 해야 되고 때밀리 구두닦기를 계속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새로운 어떤 직업을 찾아보려는 중에 목욕탕에서 늘 오시던 고물 장수하시던 단골 손님들이 몇 분 계셨었어요. 예. 처음에는 모아놓은 돈이 좀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식당을 한번 해볼까라고 하니까 손님들께서 성군아 식당 하면은 또 장사 좀 잘 되면은 또 나가라 그럴 수 있으니까 니는 아직 젊으니까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찾아봐라라고 해서 그 중에 찾은 게 이제 고물 장수 하시는 분들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게 생각이 돼서 이 고물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키워드인 네. 1톤 트럭을 구입을 하시게 돼요. 새 차를 살 입장도 안 되고 예. 그래서 60만 원 주고 중고 트럭을 하나 폐차 직전인 트럭을 하나 사서 운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손명익 회장의 그 가장 첫 번째 네. 투자가 네, 바로 첫 번째 이 1톤 투자였죠. 트럭이네요. 네, 1톤 이 트럭을 가지고 이제 네. 장사를 시작하게 되시는데 예, 예. 어디 어떻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안 가본 데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고철이라든지 고물에 대한 경제적인 관념이 적었기 때문에 청소해 준다는 개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 중반에 전국에 아파트 열풍이 많이 불어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공사장 가서 쓰레기를 치워주거나 공사장에서 뭐 여러 가지 어떤 허드렛 일을 해주면은 거기에서 고물을 이렇게 주워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물 장수, 고철 장수로 하실 때도 굉장히 열심히 네. 남들보다 2배는 더 하려고 애썼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하셨던 것 그러면 다른 같아요? 분들은 뭐 저 아침에 새벽 일찍 나와서 오후 되면은 쉬었는데 저는 뭐 그 어릴 적부터 그 목욕탕 그렇게 일을 했던 게 새벽에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던 게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남들보다 뭐 2배 더 했던 거죠. 남 한 대 싣고 오면은 저는 2대 해야 되겠다는 목표로 또 밤늦게까지 또 현장 다니면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계속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네. 키워나가는 재미가 또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네. 처음엔 1톤 트럭을 네, 구입을 하시고 네. 돈을 모으셔서 어떻게 발전이 된 그러니까 건가요? 또 1톤 차를 이제 중고차를 60만 원 주고 샀지만은 예. 또 5톤 차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또 중고차를 600만 원 주고 5톤 차를 한 대 사서 또 그렇게 하고 또 5톤 차에 또 이렇게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니까 또 중고차를 찌개차를 한 대 사고 또 그 차를 또 한 대 하니까 또 11톤타 한 대 사고 한 대 또 그러다 보니까 차가 한 대 넣으니까 기사가 한 명 늘고 또 기사 한 명 늘고 그렇게 계속 발전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업화 돼가는 예, 식으로 예,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뭐 사실은 어떤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때는 남하고 비교하는 게 그게 저한테는 참 가슴 아팠지만은 일적으로는 비교해야만이 제가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보다 나은 거는 늘 따라하려고 하고 저보다 좋은 거는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단계 발전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런 고철 장수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내가 이것만큼은 더 했다, 네. 더 열심히 하려고 했다 이런 네. 본인만의 원칙 이런 게 있으면 특화를 어떻게 시켰죠. 있을까요? 특화를 시키고 뭐 그냥 고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물에도 품질이 있어야 되니까 또 누구보다도 좀 깨끗하게 하고 누구보다도 어떤 다르게 어떤 품질 관리도 하고 납기 관리하고 또 고객들한테 가서도 늘 목욕탕에서 때밀 때처럼 뭐 주변 청소장을 늘 깨끗하게 관리해 주니까 계속적으로 저한테 또 일거리를 줬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사람의 때만 잘 미셨던 게 아니라 고철의 때도 깨끗하게 네. 깔끔하게 이렇게 1톤 트럭으로 시작해서 이제 사업화가 되기 시작해요. 네, 근데 네. 또 사업을 또 해나가고 키워나가고 하지만 이제 좋은 평판만 들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어릴 적에 네. 이제 그런 반항했던 사춘기 시절이 좀 힘들었던 이야기를 네. 많이 만들었다고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물 장수가 사업화되기 시작하면서 어릴 적에 그 두 분의 어떤 과거 전력 때문에 1997년도 IMF에 어떤 물건을 정상적으로 돈을 다 주고 샀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세금 계산서를 그때 당시에 고물이라서 안 끊었던 이유 하나만으로 뭐 또 어릴 적 친구들이 이렇게 뭐 동원되고 또 이렇게 막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혼란의 예. 시대다 보니까 나도 내 물건을 안 뺏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뭐 친구들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이에 그런 것들이 또 화가 되어 가지고 또 교도소에 또 6개월 동안 갇히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일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릴 적 과거 때문에 1997년도에 사업이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릴 적 과거가 발목을 잡아서 또 1999년도에 저는 또 6개월이나 수감 생활을 또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좌절할 법도 할 것 같았어요. 그때 심정,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정말 그랬었습니다. 열심히 해서 내 어떤 과거도 바꾸고 예. 내 모습도 바꿀 수 있다 생각했는데 또 그런 어떤 저는 정말 억울했었습니다. 정상적이고 어느 누구도 피해자도 없고 대금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나는 역시 또 안 되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좌절감을 그때 또 느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이제 2살이고 딸이 이제 태어나서 얼마 안 될 때였으니까 저는 또 그걸 잘 이겨내야 됐었죠. 결국에는 그 나한테 새겨진 주홍 글씨를 네. 이겨내고 바꾸는 것도 네. 나의 힘이고 네. 노력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 그 3번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상당히 많은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를 우연찮게 책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도 저 아주 어릴 적에 뭐 몸이 허약하고 가난하고 뭐 돈이 없어서 공부도 못하고 했는데 어릴 적에 구두 닦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일본의 최고의 기업가로 변신하는 것을 그 책 속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보면서 아 나도 이 사람도 이렇게 해서 견뎌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사람은 몸도 해야겠지만은 나는 몸도 건강하고 더 젊은데 나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수감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접하면서 또 제 어떤 저한테 변화를 또 가져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 공장 이렇게 만드셨을 때 네. 아버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네, 이야기를 네,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맨날 사고만 치던 아들이 예. 그래도 뭐 어디 가서 아들이 고물 장사한다고 저 자랑은 못 하고 다니셔도 참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고 다니셨는데 그래도 제가 그때 당시에 29이었죠. 29인데 큰 공장을 그래도 한 2,500평짜리 그때 당시에 제 공장을 가지게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뭐 되게 뭐 좋아하셨죠. 뭐 손자, 손녀 낳은 다음 이상으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오셔가지고 청소도 예. 하셨다고요. 예, 뭐 늘 농사 지으시고 오셔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오셔가지고 뭐 늘 이렇게 주변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래 돌아가시고 그래 하셨죠. 그럼 그 시절이면 이제 어느 정도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시고 승승장구가 이제 시작되면서 네. 성공가도로 달리실 텐데 네. 효도를 또 제대로 못 하시고 네. 이제 부모님을 보내드렸다라는 네. 얘기도 들었어요. 네. 청소해주고 가시는 길에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부딪혀서 사고로 그래 돌아가셨죠. 그래서 사실은 열심히 해서 효도 좀 할만하니까 이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게 아까 뭐 제 가슴에 한이 된다라는 게 뭐 그러면서도 늘 뭐 제가 일한다고 바쁘니까 뭐 따뜻하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못 해드렸는데 늘 이렇게 힘들게 농산일 지으시고 또 오셔가 그래 일 도와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들 공장에 왔다가 일해주고 가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저는 가슴이 좀 더 이렇게 늘 여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키워드의 네. 아버지의 눈물때처럼 네.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도 좀 나시고 네네네. 울컥하기도 하시고 네네. 가슴이 좀 아리신 것 같네요. 예. I remember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I remember. I remember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yes, I remember. I remember. 또 이렇게 승승장구 성공가도를 네. 달려가십니다. 네. 세신사로 시작해서 고철장사 거기서 이제 철로 인한 크게 네. 사업을 번창해 나가시는데 네. 하나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네. 또 성공할 수 있었던 네. 원동력 비결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또 새로운 목표를 또 정하고 그래서 저는 목표가 뭐 큰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도 작은 목표 정하고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또 그 다음 목표를 정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나도 어느 정도까지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큰 목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뭐 고물 장수를 하다 보니까 고철을 로케어스 하는 제강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었죠. 철과에 연결됐던 내가 갖고 있는 스크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게 뭔가 있냐를 찾다 보니까 사업화가 자꾸 다각화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철을 만나시면서 철이 드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철을 만지면서 철이 들고 철을 만나면서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만큼이나 네. 단단해지시는 것 같고요. 예. 드라마 같은 인생의 주인공 손명익 회장의 인생을 만나는 네 번째 키워드를 공개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8천억입니다. 8천억. 여기 지금 어쩐 수치죠? 8천억이? 연매출액입니다. 연간 매출이 예, 8천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철을 매개로 해서 예, 예. 이제 8천억의 수익을 네. 내시고 계세요. 네. 고철로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발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예, 처음에는 그 고물을 수집해서 제강사에 납품하는 어떻게 보면은 유통이죠. 유통을 시작했었는데 그것을 어떤 관련되게 발전시킨 게 이제 저희들이 철 스크랩을 유통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품으로 바뀌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샘물을 녹여서 전기로에서 샘물을 녹여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또 쇼트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제가 또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쇼트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어떤 건가요? 금속 표면 처리제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면 사람 몸에 때도 뺏겨야 되듯이 예. 금속에도 처음에 철이 출고되면 철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녹이 폐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표면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의 주조 제품에도 보면은 모래로 이 주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철과 모래를 분리시켜 줘야 됩니다. 그럴 때도 쇼트볼이 사용되고. 아, 그러면 철에 때를 벗기고 세척을 하고 네네네. 또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네네네. 시스템이군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세신사로의 때를 벗기면서 사람들의 때를 벗기면서의 전설로 남았던 것이 지금은 철의 때를 벗기면서 또 다른 전설을 만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뭐 저희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은 그 쇼트볼을 저희 국내에 진입을 시켜야 되겠냐 생각했을 때 다 외국 기업들이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후발 기업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외국 기업들이 뭐 프랑스 회사라든지 뭐 일본 회사들이 점유를 해 있었는데 저희들이 후발 주자로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어떤 나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해외 기업들을 다 제치고 현재는 공급률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때 벗기기는 손명익 회장님이 1등이시군요. 예. 지금 뭐 철에 대한 사업으로 또 네. 승승장구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건설업에도 진출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건설업 쪽으로 진출하시게 되는 네.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뭐 저도 이렇게 건설을 해보면서 종전에는 주택 쪽보다는 주로 뭐 플랜트 공장 건축 쪽이 많았었는데 근래 한 3, 4년 전부터 주택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서민 아파트를 좀 지어서 앞으로 목표가 반값 아파트를 한번 지어보는 게 또 제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반값 아파트. 네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전반적인 어떤 가격이 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원가를 줄여줌으로써 전체적인 가격도 다 내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업을 번창해 나가는 또 한참 또 네네. 번영해 나가시는 시기시니까 네. 그러게 일만 하기도 힘드신데 네. 이렇게 반값 아파트라는 네. 이름을 걸고 서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한 네네네. 그리고 또 조금 더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것들을 네. 만들기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도 가난해 봤으니까 예. 집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건설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게 반값 아파트도 있지만 또 직원들을 위해서 또 하신다고도 들었어요. 그건 무슨 내용인가요? 회사가 나아지면은 직원들한테 무상으로 집도 좀 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목표고 회사의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는 직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회장님. 꼭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에 관한 사업부터 해서 건설업까지. 최근에는 해외 진출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어떤 네. 이야기인가요? 저희들이 현재 한국에 있는 지금까지 사업과는 완전 다른 어떤 서비스 사업을 지금 중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사업이 앞으로는
한국의 어떤 매출의 10배, 20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지금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시장이 굉장히 네. 큰 시장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큰 시장이고 또 거길 발판으로 해서 뭐 다른 어떤 해외로까지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도 도전은 끝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어디까지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목표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50년은 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럼 최종 꿈은 어떻게 되세요? 네, 꿈이라는 게 가족과 함께 뭐 단란하게 진짜 뭐 여행도 좀 하고 이런 게 꿈이죠. 예. 일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그게 꿈이죠, 저는. 일로서는 어디까지 해보시고 싶으세요? 일로서는 뭐 사업에서 어떤 목표가 어떤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뭐 매출로서는 수십조를 해보고 싶은 게 저는 목표입니다. 하지만은, 그게 또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많은 어떤 역경이 있었듯이 많은 역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목표도 있고요. 또 지금까지 또 꾸준하게 잘 키워오셨잖아요. 네네네. 그 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네. 원칙이 있다면 네. 어떤 원칙, 어떤 소신으로 직원들을 상대하시고 일을 네. 하시나요? 현재까지 어떤 일을 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도 경영을 해야만이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생 이야기 좀 풀어보셨는데 말씀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소감이? 좀 아리하죠. 뭐 부모님 이야기도 하고 뭐 일 이야기도 하고 뭐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뭐 이 방송에서 다 못다한 이야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지만은 어떤 인생을 살면서 항상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면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자기만의 행복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히 청년들, 뭐 5포 네. 세대다, 네. 7포 세대다 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만큼 또 우리 회장님을 보고 멘토로 또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네.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네. 좀 마지막으로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팔자는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뭐 내 팔자가 나빠서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마음먹냐에 따라서 모든 거는 바뀔 수 있다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일이 오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제 젊은 날에도 똑같았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니까 늘 나쁜 일만 생겼었고 하지만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해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하니까 그 좋은 생각들이 나한테 복이 되어서 돌아오고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꿈에도 막 나타나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일을 하고 꿈속에서도 계약을 막 성사할 정도로 내가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뭐 끝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성공은 네. 차치하더라도 아직 성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아직도 네. 시작되고 있으신 것 같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네. 젊은 사람들 네. 방황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네. 귀감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탄탄한 스토리를 예.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드라마틱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제가 궁금한 게 사모님 얘기를 또 많이 다 못 들었어요. 예. 아니 제가 그 다른 직원분들께 네. 여쭤보니까 네. 사모님께서 이렇게 통이 크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보다 키도 큽니다. 아니 그 동갑내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그룹은 사모님께서 같이 만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뭐 처음에 제가 건물상 할 때 그 컨테이너에서 같이 직원들 밥 해주고 같이 동고동락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네. 도와준 우리 아내입니다. 집에서 네. 몇 점짜리 남편일까요? 스스로 생각할 적에 점수는 빵점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면요. 아니 뭐 늘 혼자 해외 출장 나가 있고 뭐 또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에 들어가고 집에서는 뭐 아빠의 점수, 남편의 점수는 제가 봐도 점수를 높게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빵점은 좀 그렇고 한 10점, 20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네. 최소한 50점은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 네, 깜짝 감사합니다. 선물로 해서 예. 사모님께 영상편지 한번 써보시죠. 사랑하는 누구야 하시면서 예. 이름 참 오래간만에 불러보는 것 같습니다. 지연아, 사랑한다. 참 세월 빠르네. 나도 이렇게 내 나이가 벌써 40 중반이 넘어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20살 때 만나서 벌써 연분형 30년 다 돼가는데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자. 결혼기념일이 언제시죠?
1월 19일입니다. 이제 몇 달 있으면은 이제 네. 다가옵니다. 네. 뭐 좋은 선물 하나 해주겠다고 약속 하나 하시죠. 좋은 선물요. 제가 건강하면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다. 늘 건강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잘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남편이 되겠다. 건강하고 좀 자상한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지연 사랑해.